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도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상당히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반등의 서막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박스권 매매로 진행이 될 것인가,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임기 시작일까지 딱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12월 달에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야 트럼프 임기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 또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2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오프닝 때 잠깐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또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장이 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 올라오는 거를 활용해서 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가요, 전문가님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오늘의 반등의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워낙에 방송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력도. 우리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가 매력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승 트리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계속 바닥에서 설설설 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가 매력도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또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에 또 호조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문제점은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이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무언가 제동이 또 걸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또 큰 축이 수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또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피해 회피 업종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혹은 피부 미용 쪽이라든지, 혹은 오늘 또 이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던 수출 실적이 지금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올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낸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이러한 업종들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힌트를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동시에 AI나 혹은 드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등 해서 오늘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분들 중에 수급 살아있는 것도 싹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은 지금 잘 돌고 있구나. 그러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죠. 관세 회피 업종, 그 다음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 또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김군호 변호사님께서는 또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중요한 얘기는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선별하는 오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업종들이 있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오늘 대부분 좋았죠? 내려왔던 애들 중에서 대장주급, 신약으로 보면 보로노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도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특히 제일 좋았던 플랫폼들도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필두로 해서요. 그리고 이제 고가권에서 있던, 특히 많이 쉬었던 방산이나 도선 이쪽도 반등이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올라가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가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반등으로 끝나는 애들이 또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애들은 또 조정을 받죠. 예를 들면 AI, 엔터주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수급을 일치하게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과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배합해 놔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 건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될 애들이 또 존재합니다. 근데 이 팔아야 될 애들이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하나 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반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밑에서 치고 올라왔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수익 실현하는 자리로도 챙겨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게 한글과 컴퓨터나 네이버처럼 AI 딴 종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JYP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을 제가 유독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한번 팔고 가는 게 사실 유리한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 장세라고 봅니다. 선별화가 될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속성을 보여줄 섹터가 어딘가, 오늘의 반등이 이어질 곳은 어디고, 이어지지 않고 끝날 곳은 어딘가가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갈릴 거예요. 그럼 이런 지점들이 시장이, 수급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내일부터 잘 추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오늘의 반등은 전반적이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럼 최고로 좋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형일 전문가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수출 좋고 매출 좋은데 많이 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이쪽은 제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화장품 같은 거, 특히 피부 미용 쪽 짚어드렸었는데 잘 한번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배너에 번호 나가고 있죠. 02325-8200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낙엽핀 가을님께서 삼성 SDS 143,000원에 10%. 이제 오르릴만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뚝 떨어지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도 지금 AI 쪽들이 시장에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한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캐파를 키워 나가겠죠. 그러면서 삼성 내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삼성 SDS의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또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대응만 잘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S가 약 한 13만 5천 원 구간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고점 부근이 약 한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13만 5천 원 구간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4만 3천 원에 접근을 하셨으면 아마 최근 바닥을 잡았을 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또 AI 쪽이 좋았으니까 SD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면은 안 됩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매물 구간이 앞선 구간에 두텁죠. 그러니까 제가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매물 자체도 상당히 두텁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S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을 다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다 소화를 해주려면 삼성 SDS가 확실하게 더 눈에 띄는 무언가 호재거리가 있거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쪽 아무래도 대장주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AI 쪽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AI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오늘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반등 시에는 일단은 14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로 15만 5천 원 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매물대가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려면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고 확실한 호재거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종목만의 호재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보이고 매물대도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닝에 지금 시장에서 힌트는 다 나왔거든요.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관세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옵션, 그 다음에 혹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서 또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한화오션 32,300원에 20% 수익 더 볼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뚝뚝 떨어지네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고민이냐면요. 이 기업을 분석하셨으면 사실 이게 고민될 게 없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은 두 개입니다. 내가 매매해도 되는 영역인가, 내가 사도 되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가 밝은 기업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럼 언제 사서 얼만큼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돼 있냐면 1번이 안 돼 있고 2번도 안 돼 있는 형태의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가도 못 팔고요. 얘가 지금 내려와도 못 팝니다. 만약에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또 못 팝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야속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어차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떻게 타겟하는가는 내가 정한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 종목을 한 20% 수익이면 만족해. 그리고 이 정도 기간은 투자할 수 있겠어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키워드? 트럼프가 또 전화도 했네? 또 우리 대통령께 전화했죠? 이런 걸 보니까 좋아 보이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디서 갈리냐면 투자 생활이 길어지면 갈리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훈수 아닌 훈수를 두는 거냐면 되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냥 이걸 못 파셨어요. 되게 잘 올라갔는데. 하나오션은 제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애들입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도 전 좋다고 이야기 드렸고, 이번 3분기 때는 드디어 실적이 흑자 전환됐죠. 네, 되게 좋아요. 이제서야 막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에서 뭐가 있냐. 하나오션, 특히 하나그룹에서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동남부에 필리조선소 있어요. MRO 사업 있죠. 미 해군 정비하는 사업. 대놓고 따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수주량만 봐도 굉장히 좋아요. 비싼 수주를 많이 해놨습니다. 베스트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MRO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조선소까지 미국에다 인수를 해놨다? 안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뭐가 있냐면 한번 크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좋다는 알테오젠도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를 정할 때 저라면 하나오션을 타겟팅한다라면 아예 길게 보던지, 아니면 트레이딩 좀 자신 있으시면요, 시세 한번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또 조정 지금처럼 나오면 또 일부 사고 분할 매수를 잡아보는 거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기업이니까. 가끔 보면은 차트 매매만 가지고 해서 막 기법 막 적용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한계는 뭐냐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차트 분석을 예시로 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을 잘 고르셨어요. 불안할 거 별로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된 거 길게 끌고 가세요. 저는 내년에 매출이 더 좋을 예정이고 내후년에 더 좋아질 예정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예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최근 고점이 이제 한 4만 원 되죠? 여기 차트만 봐도. 여기는 저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트레이딩 뷰는 알맞지 않으신 것 같으니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저는 이 고가 영역 있죠? 여기는 뭐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를 해도 효율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화오션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제일 늦게 온 조선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출발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에 비해서 어때요? 싸죠? 자, 대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HG, 현대중공업 실적이 제일 먼저 좋아졌으니까요. 주가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퍼포먼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조정이에요. 한화오션은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온 조정이고요. 앞으로 나올
퍼포먼스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 하시는 김에 한 6개월 정도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봐도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주셨네요. 또 절파고 TV님께서 대한항공 35,500원에 5%, 5년째 보유 중인데 3만 원에서는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사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가 겹겹이 겹치는 상황이었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란과 그다음에 뭐 하마스 간의 그러한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 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임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쟁을 또 이제 멈추는 협상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또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이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 에어서울, 에어부산, 뭐 그다음에 진에어까지 해가지고 세계 10위권의 항공사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공사, 국내 항공사 이용하는 것 중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내 여행의 대부분은 또 이제 대한항공이 책임지게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기업이 막 시너지 효과를 빠바방 터뜨리면서 막 성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을 또 이제 인수를 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또 비용은 어느 정도는 썼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화물 운반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천천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하게 되면서 약 한 2025년에 매출액이 2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2조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인수합병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7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최근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형성을 시켜줬는데 이제 합병 이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만 원대 초반대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26,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거래일 전에는 한번 이 떨궈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듯한 물량이 나와버렸다가 그대로 또 다 담아버리는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한항공의 다음 저항 구간이 어디인가 요거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의 저항 구간은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26,000원 구간부터 약 한 33,000원 구간까지 앞선 구간에 두터운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아마 뭐 절파고님께서도 이 구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 맞고서 지금 저항 구간에서 지금 갈까 말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끌어올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저항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합병 외에 다른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합병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눈에 띄게끔 무언가 이 실적이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에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저항 구간을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잠시 오랫동안 또 횡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 LCC 합병으로 인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때 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면 3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목표가로 설정을 할 만한 구간이 3만 원 구간, 그 다음에 또 박스권 고점이 3만 3천 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3만 원 구간까지 이 구간 뚫어주면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정 나왔다가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눌리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절파고님께서 나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나는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얼마든지 수익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 뚫어주면은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못 뚫어주고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대한항공 대응을 통해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워낙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가에서 매수 구간은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파고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현재 구간 뚫어주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못 뚫어주면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칭.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 없고 조금 더 기다려볼래? 라고 하시면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카카오 52,000원에 10%입니다.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매 뭐 가능하죠. 근데 저는 지금보다는 좀 내려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를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눌렸던 AI 단 종목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모멘텀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좀 동참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네이버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렸고, 실제로 지금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9월에 제가 타겟을 했으니까. 근데 카카오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카카오는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딱 보더라도요. 오늘 최근에 이제 올라온 애들 보면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 같이 올라오죠.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왜 네이버는 사업부들이 딱히 없는데 카카오는 왜 각자 이름 다른 애들이 많지? 다 갖다 팔아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내놨어요. 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카카오는 껍데기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결말이 저는 생각이 나냐면 적당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네이버는 자기 자리 잡으러 갈 겁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완전 다른 형태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일단 사실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깔끔하게 하고 이걸로 수익 보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을 탐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죠? 세게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 분석만 하면 저점 잡아내러 가고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죠? 이게 좋은 기업은 애초에 이렇게 큰 폭의 낙폭도 세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 좋다라든지 제일 쉽죠.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카카오는 그런데 접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사업부가 커머스 정도 붙어 있죠. 그래서 카카오 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톡에 발생하는 광고 매출과 커머스 매출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없는데,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그래요. 적당히 막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할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그다지 옳지 않다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모멘텀 받고 올라갈 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한번 사서 평단 낮추고 팔아야 됩니다. 손해 안 본 선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죠.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계산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AI가 지금 글로벌 보더라도 뉴욕 증시에서도 AI 종목들이 슬슬 갈리죠. 팔란티어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가 이제 좋은 애들은 좀 남고 좀 덜 좋은 애들, 따라갔던 애들은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유형 나올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저는 4만 원 밑에 레벨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단을 낮춰놓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전 오면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실적 좋은 애들, 실적 좋은데 많이 내려온 애들 많죠, 지금. 그쪽 타겟하시거나 또는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애들 중에서도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는 애들, 타겟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증시 레벨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죠. 대응 방법은 제가 이 정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추가 매수는 4만 원 밑에서, 그리고 추가 매수는 딱 산 만큼만 더 사세요. 더 현금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우리 평단에서 손해 안 보고 정리하는 걸로 카카오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로템 52,200원에 네, 20% 샀는데, 52,000원에 20%.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게 좀 올라갈까, 어느 정도 올라갈까 싶어갖고.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네. 좀 바닥 잡는다 싶으셔가지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요새 많이 내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 실적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또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조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한 1,314억 정도 나오면서 200% 넘게 증가할 예정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지금 폴란드 자녀분이 마저 이제 또 인도가 될 예정이에요. 한 22대 정도.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90대 넘게 또 생산은 본격화되고 인도가 또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계속 우상향 될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뭐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죠. 일단은 뭐 지금 중동 쪽에서 들려왔었던 전쟁 소식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머스크가 미국의 또 제2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방비를 또 이제 삭감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로템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지금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에서만 잘 잡으면 수익을 또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 확실한 저가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딱 특이점이 보입니다. 봤을 때 지금 61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면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추세를 상향으로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65,000원 구간에서 지금 원래는 61선 타고 추세를 타고 갔는데 추가적으로 뚫어주지를 못했네. 그러면서 61선은 깨버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쭉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재를 받고서 계속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뭐 휴전에 대한 소식, 그다음에 또 머스크발 미국에서 들려온 악재, 이로 인해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61선을 깨버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빠져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만 매수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에서만 잘 잡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는 종목인 건데, 지금 현재 단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저가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5만 원 정도 단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가를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물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은 충분히 좀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응이 좀 잘 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가에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죠. 지금 보게 되면 1차로 57,000원 구간, 2차로 6만원 구간, 그 다음에 3차로 65,000원 구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물량도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려면은 방산주들이 또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악재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로템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목표가에 따른 대응이 좀 잘 되셔야 된다라는 점. 1차 목표가 57,000원, 2차 목표가 6만 원, 3차 목표가 6만 5천 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마다 뚫어주면은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추세를 끌어올리다가 강력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못 뚫어준다 싶으면은 정리, 그 다음에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또 현재 뭐 현대로템과 방산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반등 시에 57,000원, 6만 원, 6만 5천 원. 1차, 2차, 3차 구간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구간마다 뚫어주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연락 주세요 또. 예. 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네, 주셨을까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평단이랑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은 39,500원이고요. 비중은 네. 10%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11월초에 반등하길래 해서 샀다가 계속 내려가길래요. 네.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첫째라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잘 없어요. 그냥 남들 바이오 올라가니까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종목이는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경영권 분쟁하고 있어요. 이 경영권 분쟁에 이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제가 딱 와가라고 하고 싶진 않고 큰 틀에서 보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다 있어요. 근데 결말은 다 안 좋습니다. 무슨 결말이 안 좋냐? 기업의 결말이 아니고 주가의 결말이 다 안 좋아요. 제가 한미사이언스 말고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게 분쟁 가능성만 제기됐던 티웨이 항공입니다. 3,990원, 4,000원까지 갔죠. 지금 2,800원입니다. 큰 하락이 발생했고요. 여기 얽혀있던 게 예림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3,600원 갔다가 지금 2,000원 와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고려아연 정도만 지금 위로 좀 튀는데 전 얘도 제자리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권 분쟁은. 자, 그럼 여기서 한미사이언스 볼게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 제자리로 옵니다. 이상하지 않죠? 출발했던 자리가 여기고 분쟁 끝나니까 내려온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자유지만 투자에 대한 이유가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저한테 신청해 주신 신청자분께서는 아무래도 잘 몰랐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갔으면 보통 이런 거에서 많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지점들을 한번 서칭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두세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두면 본절은 올 겁니다. 단 기간 투자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 하락한 거를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기업이어서 얘네가 실적 안 좋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좀 끝나는 시간까지 좀 필요하고 좀 그냥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잠잠해지면 이 4만 원 정도 레벨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비중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종목들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업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그럼 지금 잘 벌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차트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진 않은가? 제가 막 고점 매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조정대를 기다렸다가 사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좀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얘는 막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망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분쟁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간 투자만 하시면 본절까지는 충분히 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시고
올라오면 좀 파는 형태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새로운 종목은 분석하시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최자선님께서 애경케미칼 13,900원에 8% 왕초보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1월달 이후로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월 달 이후에 트럼프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임기 이전에 뭐 반도체 칩스법, 뭐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뭐 IRA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결론이 나와야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화학 쪽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기존의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애경케미칼을 갖고 있는 뭐 전고체라든지 아니면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러한 쪽이 좀 주목을 받아줘야 되는데 2차전지 업황이 지금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애경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업황이 지금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관심도도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 또한 하락할 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락할 대로 하락한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2차전지 쪽에 확실하게 좀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뭐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뭐 전고체나 혹은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이러한 쪽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쪽에서 이제 관심을 받아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아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포트 뒤로 잠시 밀어 놓으시고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다른 먹거리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관세 피업종 혹은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잠시 포트 뒤로 밀어놨다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순실분을 해칭 그 다음에 향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추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김영희 전문가님과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섹터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애들을 볼까 또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애들을 볼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위에서 보자로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플랫폼들도 잘 내려왔고요. 또 신약테크 쪽도 많이 내려왔고 또 이제 재료가 남아있는 생물보험법 관련된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CDMO 쪽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 보게 되면 종목들이 좀 희비가 갈리고 있죠. 계속 내려가는 애들이 있고 또 스몰캡 종목들 특히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바이오끼리도 좀 많이 갈려있는 상황이어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중에서 그러면 실적 좋고 앞으로도 실적 좋을 것 같고 잘 가고 있다가 좀 브레이크 정도 걸린 이런 타겟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후보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휴젤입니다. 사실 제가 진행하는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휴젤 좋다. 특히 이제 톡신 중에서도 보툴리늄 톡신을 국내 3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이 3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제 실적
성장률이 제일 좋은 것은 휴젤이고요. 제일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것도 휴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액 1,050억 나왔고 영업이익 530억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해도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매출액은 한 23%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53%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굉장히 고마진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제품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는 보툴렉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보툴리늄 톡신의 이제 명칭이죠. 보툴렉스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특히 우선적으로 성장의 베이스가 됐던 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고 유럽이랑 북미, 남미 쪽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미, 남미, 유럽 쪽은 거의 6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제일 큰 시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은 사실 보툴리늄 톡신은 미국입니다. 최소 단위로 봤을 때 6조 이상의 시장을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10%만 가져도 6천억이죠. 실제로 휴젤은요, 아직 미국 진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메디톡스가 먼저 미국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물질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얽혀 있다 보니까 휴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지난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휴젤이 이겼죠. 그래서 미국 진출이 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미국 시장이 제일 큰데 그 시장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성장해왔던 휴젤이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미국 시장도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사실 매출이 좋다라고만 해서 막 좀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속 원웨이 상승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나름 또렷한 이 조정세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바이오들과 달리 휴젤은 좀 특별한 모멘텀이죠. 그리고 좀 독보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섹터 단위 수급을 플랫폼처럼 받는다거나 신약테크처럼 받지는 못해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기대되는 바가 사실이고요. 그래 왔고 지금 적절한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입니다. 네,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1차 목표가는 28만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히든 카드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자, 일단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회피 업종,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이 좀 쉬어가다가 오늘 또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의 우주선 6차 시험 비행이 또 대체로 성공을 했고 트럼프가 또 이 부분을 참관을 했죠. 그러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도가 또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우주항공 쪽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 쪽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BM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캐파 성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현지에 알짜 자회사가 있죠. 켄코아 USA,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메탈을 보유를 하면서 지금 미국과의 실질적인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지금 캐파를 2배 이상 확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미국 법인, 그 다음에 국내에 또 사천 제1공장, 2공장이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쌓여있는 수주잔고가
연간 매출액의 9배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차곡차곡 쌓아놓는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확충,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현재 시장에서 저는 상당히 기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뭐 우주항공, 뭐 방산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롭게 드론 사업까지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멘텀까지도 확보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지금 10,000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바닥을 좀 잡아줬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수급을 밀어줬기 때문에 아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또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1,3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히든 카드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조금 이제 일찍 끝났는데 조금 일찍 끝낸 이유가 일단은 지금 급하게 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요거는 사실 뭐 누구도 좀 예상을 못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지금 또 이제 담화를 진행 중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좀 태클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으로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부분 지금 차트 띄워져 있거든요.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 1,400원 초반대, 뭐 1,400원 초반대 최근에 계속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환율이 지금 초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히든 카드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내일은 최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계엄령보다도 좀 한 단계 높은 그런 이제 또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또 군인들도 다 동원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또 이제 국회 동의 없이 또 발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엄령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에 대해서 내일 충격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중에 갑자기 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기는 한데 저희도 일단은 또 이제 소식을 좀 들려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충격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게 그렇죠. 또 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요게 이제 쭉 가기보다는 협상에 대한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뭐 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태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카드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네.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돼요. 네. 지금 대통령의 이 뭐랄까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내일자 지금은 일단 모든 게 마비가 돼 있죠.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의 이 판단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 돌아가는 판국 그리고 형태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내일 오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도 아마 다룰 만한 특별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좀 요 지점은 좀 지켜보는 형태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한동훈 후보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됐다, 뭐 국민과 함께 막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희도 지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되고 나서 장이 또 이제 어떻게 좀 반응을 그렇죠.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제 또 국회 내에서 어떻게 또 이 부분이 또 뭐 협상이 되든 마무리가 되든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밤 너무 또 이제 크게 걱정은 마시고요. 일단은 주무시고 저희가 또 이제 어찌됐든 이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또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오후 4시에 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 아마 타이틀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시장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렇죠. 관심주가 돌아가면서 급등했다 이런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계엄령 이후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일을 지켜보고 이 지점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오후 4시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일단은 내일 또 김구 전문가님께서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 안내 드린다고 하니까 4시에 공개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어찌됐든 어려운 국면입니다. 계속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또 헤쳐 나가야 되는 국면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최선의 전략들을 또 잘 준비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